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8월 5일 수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벌써 2300포인트 도달했습니다. 포지션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위에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뿐하게 안착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이 바이오주와 전기차주가 중심이 돼서 올라갔는데, 이 부분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위쪽으로 좀 27,000포인트 쪽으로 붙어줘야 되고 이제 돌파해줘도 되는 구간이다. 일단 적어도 도전은 해야겠죠. 그런 구간에 왔는데 지금 위쪽으로 잘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도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최소한 돌파 시도 돌파하면 좋고요. 그렇게 그 정도 움직임이 나오면은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미국 6월 제조업 수주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좋아지진 못했지만,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좀 나은 수준, 예상치가 5%인데, 6.2% 정도로, 나쁘지 않은 정도, 예상치보다는 나은 정도가 나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강하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죠. 사상 최고치 계속 돌파해 가고 있으니까, 만스닥 시대에 11,000포인트, 얼마 안 남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틱톡 말씀드린 거 외에는 다 계속 반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코로나가 이제 확장이 된다 혹은 이제 좀 누그러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코로나에 대한 위험성이 나오면은 그 뒤에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대책으로 경기부양책이 나오고, 그리고 경기부양책 이후에 그래 경제 지표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하향 조치됐다 이런 현실적인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치료제나 백신 얘기가 나옵니다. 치료제 백신은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찌됐건 병을 막던 치료를 하던 코로나를 이제 탈피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악재가 발생하고 호재가 나오고 악재가 발생하고 호재가 나오고 하는 형식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이클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지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오고, 그리고 성장률이 조금 인하되고 있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코로나가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백신 치료제 이쪽에 기대감들이 슬슬 올라오고는 있다. 이제 기존에는 3월 이제 막 코로나가 확산될 때는 이제 아직 먼 얘기였는데, 어떻게 보면 한 반년 정도 지났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백신이나 치료제도 슬슬 가까워지고 있어요. 대신 경제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좀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해서 글로벌 시장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유럽하고 미국, 특히 미국이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조금 너무 빠르게 조금 그 봉쇄를 좀 해제한 것이 아니냐, 락다운을 해제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기존부터 우려감을 말씀드렸었는데, 잘 해결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조금 더 해결되지 않겠느냐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져봐야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 좋다 좋다 말씀을 드렸죠. 2230 넘어가면 이제 위쪽으로 한 차례 돌리게 되고, 아래쪽으로 지지력 테스트도 11선 구간에서 잘 받아서 2230 오히려 두들기지 않고 올라가는 거는 더 좋은 거다. 2300까지는 위쪽은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2300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2311.86포인트. 그래서 오늘 박수 치는 분들도 계시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축하드리고요. 이걸로 끝날 장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보다는 기존에는 반등 구간이었고 지금부터가 진짜 상승 구간인데, 상승 구간은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수에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내 종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수가 올라갈 때 내 종목이 쉴 수 있어요. 그리고 지수가 쉬는 구간에서 내 종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내 계좌에 잔고가 늘어가고 있느냐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종목 하나하나가 오늘 가니 내일 가니, 오늘 저 종목 가는데 내 종목은 안 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부러워하시는 것보다, 대신 다른 종목 안 갈 때 내 종목 갔잖아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계좌의 잔고가 올라가면 성공하는 계좌인 겁니다. 만약에 계좌 잔고가 불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포트폴리오를 교체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은 뭐 외국인들이 코스피 주식을 조금 어느 정도 매수하더니 이제 쉬고 있죠. 8월엔 쉬고 있는데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뭐 매수할 때 기관에서 좀 물량을 다 이렇게 개인 투자분들한테 좀 넘겨주고 있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외국인이 코스피 주식은 쉬었지만 코스닥 쪽으로 이제 오랜만에 좀 연속적으로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750포인트 넘어가면 새로운 시세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벌써 850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코스닥 여전히 강하다. 그리고 기관도 오랜만에 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 쪽에 좀 집중하는 날이었다 보시면 되고, 대신 코스피 쪽은 주식을 매수하지는 않았지만 기관은 뭐 일부 매도를 했죠. 하지만 선물을 또 다시 7,000계약 가까이 매수를 했다.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왔다. 파생 포지션에서. 그리고 여전히 풋옵션 하락 포지션은 청산하고 있고 상승 포지션을 조금 늘렸는데 요거는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크게 의미는 두지 않을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포지션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뭐 2300 위쪽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전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2300 위쪽으로 지금보다 조금 더 한 2300 한 50에서 70 사이 정도까지 열려는 있는데 안착되느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요 위쪽에 2300, 340 정도 되는 구간에서는 살짝 막아놓는 움직임이 있어서 돌파 시도는 나올 수 있지만 다음 주까지 만기일까지 안착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안착될지 아니면 돌파 시도 나오고 조금 쉴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방향성 자체는 위쪽으로 돌렸다라는 것만 확인이 돼도 여러분들은 안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시면 돼요. 지금 지수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2230포인트를 돌파해서 안착하고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했는데 지금 그 정도는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목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생상품 동향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역시나 뭐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도 뭐 고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50포인트 가까이 올라와서 지금 뭐 750포인트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도 뭐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런 IT 투톱 같은 경우는 쉬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56,500원 요 구간을 좀 지켜줘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격을 좀 좁힐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조정받아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했어요. 지금은 삼성전자가 대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26,500원은 이탈해도 아래 21선이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탈하지 않게 되면 21선이 올라오는 걸 기다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위쪽 6만원 전후에서 기다렸으면 21선이 좀 빨리 올라왔을 텐데 좀 아래쪽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쉰 것은 좀 아쉬울 수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삼성전자가 흐름을 위쪽으로 돌렸다는 것만 해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시밀러 기업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동안 한동안 고점 찍은 다음에 좀 휴식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쉬었어요. 잘 쉬었고 이제 슬슬 움직여도 되는 타이밍이 아니면은 여기서 적어도 박스권 정도는 만들 수 있는 구간에 돌입해 있죠. 그래서 현재 뭐 한 70만원 위쪽에서 뭐 80만원 전후 뭐 5만원까지 찍고 내려와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뭐 크게 여러분들이 뭐 고민할 걱정할 만한 그런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저점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너무 크게 실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작년에 제가 30만원 돌파할 때는 비중을 좀 실어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미 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리스크 관리를 생각하면 비중은 좀 낮추는 게 맞습니다. 그 당시에 뭐 30%에서 뭐 과하면은 4, 50%도 들어갈 수 있다 치면은 지금은 비중은 한 10에서 20% 정도로 제한해야 되지 않겠느냐. 리스크 관리를 가격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거고 비중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을 낮추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도 오늘 뭐 긍정적이었죠. 뭐 셀트리온 그룹주 다
셀트리온은 이제 30만원 살짝 이탈했다가 회복되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도 아직 21선 못 넘어갔습니다. 21선을 넘어가 줘야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구간이 좀 중요한 구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돌파를 못하면 아래쪽에서 조금 더 헤맬 수 있고,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시 뭐 위쪽 방향을 두들기던지 위쪽에서 횡보를 할 수 있으니 방향성은 위쪽으로 잡고 가는 게 더 좋습니다. 일단 21선 넘어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동안 조금 쉬면서 가격 조정을 멋지게 잘 받았는데 92,000원 요 구간에서는 저점 매수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었죠. 그리고 10만원, 10만원, 10만 2천원 요 구간까지도 오늘 바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선과 최소한의 저항선 정도는 돌파해 있는 상황. 이 구간만 유지해 주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좀 보유할 만한 구간은 되겠죠. 참고하시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12만원을 이탈하면서 12만원에서 11만원 요 이 매수 구간까지는 갔었는데 다시 한번 12만원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21선 회복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21선 회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6월 완성차 판매 시장에 전기차 침투율이 역대 최고다 해서 3.56%다라고 뭐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아직까지 발전은 훨씬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점유율을 훨씬 더 확대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들 뭐 오늘도 2300포인트를 돌파하는데 뭐 중심이 됐죠. 바이오와 함께.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가 지금 67만원까지 올라왔는데, 뭐 최근에 뭐 워낙 강했으니까, 여기서는 한마디 말씀드리면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 이제 좀 오른, 최근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LG화학 같은 경우도 좀 뭐 강하게 치고 올라왔죠. 그렇게 치면은 여기서는 조금은 여러분들이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매수 구간보다는 어디서 비중을 줄일 것이냐 혹은 보유를 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는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죄송합니다. 보유자의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뭐 신규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항상 말씀드리죠.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을 경우 이 대형주가 지금 50만 원권에서 지금 뭐 작게 잡아도 한 16, 7% 정도는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 쉬는 구간이 좀 필요해요. 가격적으로 좀 쉬던, 아니면 이제 뭐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쉬던, 쉬는 구간이 조금은 필요한 타이밍이 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LG화학은 기존부터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뭐 4%대가 나왔고, 삼성 SDI가 오늘 좀 멋진 모습을 보였죠. LG화학보다는 상승률이 조금 저조했기 때문에 삼성 SDI도 점유율을 확대하는 입장에서, 글로벌 4위 입장에서 이제 어깨에 힘 좀 줄 수 있겠죠. 그러면서 강력한 모습을 보였다 오늘.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그동안 좀 그 LG화학과 소송 문제랑 뭐 여러 가지 뭐 유가 문제랑, 여기는 순수 전기차는 아니니까요. 종합 에너지 업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 좀 울분을 토해내듯이 오늘 좀 강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항상 이럴 때 말씀드리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전기차 쪽에서 발전하는 거 좋은데 뭐 유가 쪽도 있고 여러 가지 에너지 종합적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번 강력하게 상승한 구간에서는 매도 타이밍을 볼 것 같습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차주를 매매하고 싶으면 SK이노베이션보다는 다른 종목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좋다라고, 좀 리스크가 좀 적은 종목을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뭐 얘기도 있고 계속 뭐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니까, 노이즈가 발생되는 거죠. 기업의 문제라기보다. 그래서 노이즈가 발생되니까 노이즈가 좀 없는 종목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엊그제 LG화학 얘기 나올 때 저희가 뭐 항상 포스코 케미칼이나 응급제 쪽에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뭐 양극재 쪽에 뭐 LNF, 그리고 뭐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 많이 말씀드렸고, 뭐 꾸준한 종목으로도 일진 머티리얼즈나 뭐 이런 종목들 말씀을 드렸는데 꾸준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뭐 전기차랑 뭐 바이오 쪽이 2,300을 좀 끌고 올라왔는데, 참고하시고, IT 종목들이나 뭐 5G 종목들이 최근에 좀 올라온 다음에 잠깐 쉬고 있다. 소부장 쪽이나 이제 5G 쪽, 관련주 쪽. 그러면은 이 종목들이 좀 끝난 거냐라고, 또 왜 바이오 가는데 내 종목 안 가요라고 하시기보다는, 지금 내 종목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쉬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은 마음이 편하겠죠. 그리고 이 종목들이 보시면은 오늘 올라온 거지.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오늘 뭐 최근에 이렇게 올라온 거지,
기존에 거의 12만원 근처부터 시작해갖고 92,000원까지 조정을 받았지요. 6월 달부터 시작해서 6월 하순부터 해서 이미 조정을 뭐 한 달 반 정도는 받았잖아요. 이 종목들은.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조정을 마치고 반등이 나오던 아니면은 다시 박스권을 회귀하던 힘을 내기 시작하는 것이고, 전기차 관련주들은 이제 다시 한번 올라오는 거, 그리고 5G나 IT 관련 소부장 관련주도 최근에 좋았었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쉬는 거에 대해서 좀 서운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조금 잠잠한 게, 제가 볼 때는 엔터주나 이런 쪽이 좀 잠잠한 것 같은데 수급이 아직 쏠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들어가서 시간을 투자해서 기다리던지, 아니면 추후에 수급이 들어올 때 노려가지고 관심 종목에 담아뒀다가 뭐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 요런 아직까지 대기 중인 그런 업종들, 그리고 혹은 후발주들이 좀 남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라가 있는 종목 고점에서 매매하기보다는,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는 것은 추격 매수하라는 게 아니고, 고점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은 고점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조정을 기다려서 가는 말이, 가는 말이 있으면은 가는 말을 그대로 잡아서 올라타면 여러분 다쳐요. 말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가는 말이 쉴 때 타는 겁니다. 쉴 때. 잠깐 멈춰 있을 때, 이럴 때 타야 돼요. 여기 멈춰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멈춰 있는 구간에서 타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 타든지 멈춰 있는 구간에서 타야지, 가는 말을 그대로 잡아서 올라타면 다친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는 말이 쉴 때 타는 겁니다. 이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정이 나왔을 때, 그리고 확실하게 본인의 이제 원칙과 기준에 맞게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 정해놓고 들어가시는 게 맞다. 그리고 고점에서 지금 많이 상승한 종목들 고점 매매를 위해서 추가 상승을 노리고 들어갈 때에는 비중을, 저점 매수할 때보다는 비중을 좀 낮추는 게 원칙이다라는 것,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중으로도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전일 이미 설명드렸던 종목이죠.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이 종목들 전일 머크사랑 비알콜성 지방간염 치료제 라이선스 나온 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상한가에 두 종목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과열 종목에 들어가 있으니 언제까지 올라가느냐를 보기보다는 어디서 이제 정리하느냐를 보는데, 상한가가 들어간 종목들은 장중에 한 두 번 정도 풀린다라고 하면 두 번째 풀릴 때는 정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잘못해서 이때 쭉 들고 있다가는 급락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다음날 만약에 상한가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정리를 하시고, 추가 상승이 나오고 상승이 정체될 경우에는 거기서는 좀 분할로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과열 종목에 지정된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오면은 거래가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주의하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일 말씀드렸던 종목들인데 잘 좋은 소식 나와서 다행히 요 종목들도 이제 기존에 좀 고생하신 분들이 많은데 정리할 수 있는 구간에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 정리해드리면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뭐 2300포인트 돌파하고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오늘 뭐 전기차나 뭐 바이오시밀러나 뭐 바이오나 뭐 이쪽이 좀 좋았다 쳐도 그동안 소부장들 엄청 올라왔고 5G 관련주들도 엄청 올라왔고 엔터주도 은근슬쩍 올라와 있고,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그 레벨업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그러니 참고하시고, 뭐 갤럭시 언팩 행사도 여러분들 뭐 즐겁게 한번 지켜보시면서 관련주들 움직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슈는 요 정도까지 정리해드리고 물러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